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정감님 어서오세요. 네, 토도터낭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하늘이님, 네, 그리고 천태사님, 최영기님, 레쏘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이수연님하고 훈이님, 네, 손유성님, 잭갱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개인님도 어서오세요. 용다리님, 네, 어서오시고요. 네, 마정원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네네. 자, 오늘 10월 27일 자 저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뭐 약간 오늘은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죠? 네. 어제 그 유럽이랑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좀 걱정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코스닥 지수가 어제 좀 먼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먼저 이제 매를 맞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코스닥이 과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상승으로 반등으로 잘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코스닥 주봉 차트를 띄워놓고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네. 오늘 이제 지수 얘기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종목들 움직이는 동향을 좀 얘기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이제 길지 않게 네, 짧게 하고 마칠 거니까요. 네, 집중해서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 지수를 보면은 뭐 적당히 잘 끝났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처럼 이렇게 지수가 좀 급락할 때 있죠. 이렇게 급락할 때는 그 일봉 차트 보지 마시고요.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런지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지금 이제 일봉이나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다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 이 지수를 분석하는 게 더 좋으냐?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투매가 좀 나오고 그럴 때는요 너무 민감하게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폭넓게 보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투매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지금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개인들이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는 건데 그럴 때는 이 차트에 보시면 여기 일봉, 주봉, 월봉이 있죠, 그죠? 요럴 때는 이제 최대한 덜 민감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코스닥 지수를 일봉 차트로 보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걸로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쵸? 근데 이게 뭐냐면 일봉으로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코스닥이죠.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여기가 3월달 저점이고 여기가 이제 최근에 9월달에 고점 찍었을 때예요. 자, 급등했다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3월달에 저점을 찍고 9월달에 고점을 찍을 때까지, 즉 6개월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라왔죠, 그죠? 네, 그러면 어딘가에서 한번 이렇게 껐거든요. 뭐 조정이 온다 이제 그렇다기보다 한번 꺾습니다. 한번 꺾었다 올라오는데, 자 꺾을 때 어딘가를 지지하는 좀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거죠. 어디겠어요? 어딘가를 지지하는데 중간에 올라오다가 쉰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앞에 여기죠. 여기가 어디예요? 네. 자, 차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냥 군더더기 빼고 바로 결론부터 얘기하죠. 여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군요. 여기가 작년 초에요. 작년 초에 그 자리를 요번에 그냥 거침없이 급등을 하면서 돌파했다가 지금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가 지지하는 자리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때 한 번에 그냥 뽑아 올리느냐 아니면 살짝 반등 나오고 한번 옆으로 돌렸다 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월요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차트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차트부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뭐 코스닥이 조정이 시작됐다, 연말에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 그 매물 폭탄이 나와서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증시는 꺾어야 될 때 한번 꺾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 자리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이제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건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피는요. 코스피 어제 얘기 드렸죠. 똑같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어디예요? 여기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에 있었다가 코로나 터지고 급락했다가 아주 급반등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차트가 어디 있다고요? 이 박스권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요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고 잠깐 쉬는 겁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드리면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다시요. 네.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겁니다. 왜 쉬는데요? 왜 쉴까요? 또 가려고. 재매집, 재충전 뭐 그런 겁니다. 과열됐으니까 좀 시키는 거겠죠.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조정이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조정은 언제 오는 거예요? 예, 우상형님 어서 오세요. 조정은 언제 오는 거죠? 과열됐을 때 오는 게 조정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눌림목 매집은요. 세력이 말 그대로 다시 물량을 감아질 때, 그때 하는 게 매집이라는 얘기죠. 눌림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다만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분명히 과열된 게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바이오는 지나칠 정도로 과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급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오주들이 급락을 하다가 잠깐 하락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쯤이면 됐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힌트를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을 보시면 되겠죠.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정도면 됐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하락을 하면요, 하락할 때는 이제 비싼 마디기로 떨어지는데 왼쪽에서 처음에 하락했을 때 나왔던 그 하락파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파동 길이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하락을 일단은 좀 멈춘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최근에 셀트리온이 4일 동안 더 이상은 안 빠지죠. 물론 여기에서 추가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멈추는 자리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개인들이 왜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더 떨어질까봐, 손해가 더 날까봐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개인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손실이 더 날까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특히 전저점 건드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돼요. 개인들이 언제 불안해한다고요? 전저점 깰 때, 그리고 더 떨어질까봐 그때. 전저점을 깰 때 개인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더 떨어질까봐. 이 얘기를 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손해가 더 날까봐, 더 떨어질까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안 좋을까봐. 네, 그럴 때 가장 힘들어요. 개인들이 20일 주가가 21선, 여기 빨간색 선이 21선인데요. 이 21선을 깼을 때 그때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정말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주가가 21선을 깼을 때 그렇게 힘들어요. 조정할까봐, 아니면 좀 손실나서 답답해서 수익이 좀 덜 나니까. 지수가 여러분들 이거 좀 천천히 해드려야 되겠다. 자,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개인들은요 언제 추경면 서는지 아세요? 주가가 21선하고 멀어졌을 때. 그때 기가 막힙니다. 이때는요 그냥 날라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들이 언제부터 힘들어하느냐? 이 21선을 깼을 때.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여기를 깼을 때 개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여기를 심하게 깼을 때 그때 패닉이 오죠.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와서 21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 개인들이 한숨을 돌립니다. 다시 이렇게 하락이 깊어지면 또 패닉이 오죠. 이 중에서 이제 이럴 때 이제 탈영병이 나와요. 탈영병. 예, 무리를 이탈하는 거죠. 누구겠어요? 손절 때리고 도망치는 사람, 아니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나치게 걱정이 많아서 관망하는 사람,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나옵니다. 탈영병이죠. 그렇죠? 분대로 따지면 탈영병이에요. 탈영병은 결국엔 폐전병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주식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요? 혼자 하면 털리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보시면 그 아프리카 뭐 그런데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나 뭐 아니면 뭐예요? 뭐 저기 이제 뭐 늑대 같은 거. 네. 다큐멘터리 보면 사자나 늑대가 뭐 누구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이제 그런 짐승들을 이제 먹잇감으로 삼죠. 똑같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언제 그러느냐? 희한할 정도로 주가가 21선을 깼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주가가 21선하고 멀어져 있죠. 21선 여기 있고 현재 주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닥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를 띄워놓고 바로 주봉부터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일봉 차트로 보면은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삼봉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개인들은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은 이걸 되게 안 좋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거는 차트를 너무 짧게 보는 거고 조금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주봉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잘 보는 사람들은 분차트하고 일봉도 잘 보겠지만 월봉이나 주봉 차트를 그렇게 잘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고수일수록 월봉이나 주봉을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일봉 잘 본다고 해서 뭐 하수란 얘기는 아니고 고수일수록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더 잘 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주봉 얘기해드렸어요. 이게 지금 또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간단해요.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쉬는 거예요. 저충전, 재매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수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지금 빠질 만큼 빠졌어요. 네, 물론 여기서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셀트리온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바이오 기업인데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줄줄줄 계속 날마다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의 그 약간 완충 역할을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기 500원짜리, 700원짜리 잡주도 그렇게는 안 떨어져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아니 오늘은 진짜 차트 얘기 작정하고 이제 하려고 준비했는데 셀트리온이 여기가 그 매물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질수록 강한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수 급락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정도면은 일단은 할 만큼은 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더라고요. 세력이 못 돼가지고 한 번 더 후려칠 때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돌아나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저점이 여기일지 여기일지 아니면 여기일지 여기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전문가 할 때 처음 전문가 초창기 때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전문가기 전에 혼자서 할 때도 처음에는 지수 바닥을 되게 맞추려고 이런 자리들 있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추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습니다. 자신도 있고요. 자신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헛되더라고요. 왜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저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건 여기니건 여기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지수는 돌아 나오거든요. 네. 지수가 돌아 나올 때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준비를 해놨느냐 안 해놨느냐 그게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수에 신경 쓰실 때가 아니라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종목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종목에.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우리 정의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구덩이를 파고 바닥을 잡고 또다시 올라오겠죠, 그죠? 네. 구덩이를 파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 뭐 개별주장세, 화려한 개별주장세라고도 하죠. 개별주장세 뭐 이런 게 열립니다. 여러분들 거의 개별주 위주로 하시죠? 대형주나 이런 것들은 좀 수익이 좀 더디게 나니까 또 무겁기도 하고 또 한 종목당 비싸기도 하니까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를 이제 단기나 스윙, 그죠? 뭐 중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당히 단기나 스윙으로 공략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죠? 네. 개별주 장세가 와야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큰 수익이 나시겠죠,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별주 장세에서 큰 수익을 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언제요?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있죠. 네, 이때 부정적일 때 이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개별주 장세 열리기 전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반드시 한번 폭락을 시킵니다. 폭락을 한번 시켜요. 그러니까 짧게라도. 지금처럼 지수가 한번 끌어내리면서 개인들 투매하죠. 그런 게 한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들었다 놔요. 세력도 재매집하거든요.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급등을 하는데, 자,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급등 전에 폭락 한번 나오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흔든 다음에 개미들 털고 나서 급등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개인들을 어딘가에다가 몰아넣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생각을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지수가 급락하면서 개별 종목들이 이렇게 폭락을 해요. 그리고 폭락하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갈 듯 말 듯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겠죠. 특히 개별주로 단기 수익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돈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 아무리 지수가 폭락을 하고 흔들어도 분명히 그 타이밍에 크게 급등한 종목이 있긴 있거든요.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탕물이죠. 설탕물. 로얄 젤리를 드셔야 되는데 설탕물 먹으러 가시는 거예요. 지수가 급락하면 반드시 급등하는 종목이 있기는 있어요. 그쪽으로 개인들이 이제 몰립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개인들이 거기다가 설탕물을 딱 넣어놓고 거기다가 개인들이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수익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그냥 지수가 급락해가지고 다 그냥 하락하고 있는데 저쪽에 뭐 어떤 테마가 딱 나와서 상한가 두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급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부흥 띄워놓고 들었다 놨다
하루는 10% 급등했다가 그 다음 날은 10% 마이너스 갔다가 뭐 그 다음 날 보니까 15% 급등했다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날 또한 7% 급락했다가 그 다음 날 보니까 상한가 갈 뻔하다가 말고. 네. 내 목소리가 약간 지금 빗나갔죠, 그죠? 네. 진짜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줄 듯 말 듯, 갈 듯 말 듯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참 이렇게 애매기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한 달, 길면 두 달 이렇게 공중에다 띄워놓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왜요? 이게 개인들 설탕물 주고 가둬놓는 거예요. 개인들 여기다가 잔뜩 가둬놓은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하락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수 급락이라든가 투매가 금방 끝나거든요. 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 종목들이 막 갈 것 같죠? 천만에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 버벅 그러니까 구덩이 파놓고 버벅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런 거 들고 있다가 승질 나니까 던져버리거든요. 던져버리고 일로 간단 말이에요. 아 진짜 못하겠네 그러면서 일로 간다고요. 왜냐면 여기는 하루에 막 한두 번씩 번쩍번쩍거리면서 막 10%, 막 15%씩 막 급등하니까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다 끝나죠. 단기 투매 끝나죠. 그러면 누가 가냐면 급등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는요 급등이 아니라 꼬꾸라지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개별정세 열리기 전에 개인들을 이런 쪽에다가 몰아넣는다고요. 그래서 개인들을 이런 쪽으로 몰아넣었을 때 그 종목들 차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1번 찍어보시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얘기해 드릴까요? 개인들 설탕물 이렇게 한 사발 딱 떠놓고 그 꼬이게 만드는 차트가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려요? 정준현이 아직도 필명 안 바꾸셨네요. 네, 바꾸세요. 네, 구독사가 뭡니까? 네, 네 간단해요. 네, 뭔지 아세요? 셀트리온이에요. 붕 띄워놓고 여기서 이제 호재, 그죠? 호재가 나올 것처럼 호재가 나오죠. 네, 나오기도 하고 뭐 나올 게 예정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돌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력 형님들이 팔아먹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7, 8월 달에 바이오 물리지 말라고. 벌써 이 7, 8월 달이면 여러분들 3, 4개월 전이에요. 네.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8월 달에 조심하시라고. 근데 이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정말 힘드시면 무방이라도 열심히 보시고 정말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그러지 마시고. 얼어 죽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면. 자, 왜 바이오주가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냐면 간단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쵸? 네,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갔죠. 미국에서 그게 많이 간 게 누구라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뭐 했는 줄 아세요? 6, 7월 달에 이미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갈 것처럼 막 해놓고 있다가 후루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했어요. 이 차트가 딱 나오면 안다니까요. 다 팔아먹었고 개인들 다 물렸겠네. 딱 나와요. 그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 얘기했었죠.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차트가 힌트를 준다니까요. 차트만 보고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걸 다 결정하면 안 되죠. 맞죠, 그죠? 네, 차트 말고도 여러 개를 더 봐야 되니까. 근데 차트가 힌트는 줘요. 우리 나가요 이렇게. 개인들은 이게 눌림목인 줄 알고 매수했지만 형님들 나가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전저점을 깰 때 거래 없이 슥 빠질 때가 있어요. 길러드 사이언스였는데 슥 빠지잖아요. 자, 전저점이 여기였는데 하락을 하죠. 네, 반등 나올 때 목감 올리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 이거는 조정을 시작한 차트입니다. 어때요? 그냥 반등 안 나오고 나가버리죠? 그러면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모더나. 우리 정회원들도 이 얘기 한번 더 들으세요. 특히 문자반 회원분들. 모더나가 7월 달에 뭘 찍었어요? 쌍봉.
저기 김포인가 거기 가면 마이산 있죠? 말 귀 모양처럼 말 잘 보시면 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산이 이제 말 귀라는 뜻이죠, 그죠? 네. 주식으로는 쌍봉이라고 그러죠. 네. 거래 빵 터지고 어떻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옆으로 돌리고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횡보 조정. 이게 횡보 조정이에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아예 내려가 버렸고 모더나는 옆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가격 조정을 심하게 받은 거고 모더나는 가격 조정을 조금 받고 즉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주가가 내려가는 가격 조정을 받고 옆으로 횡보 조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둘 다 조정이에요. 그게 7월 달부터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그랬던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거 좋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 주변에 인간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아니었죠. 여러 명이었었는데 제 주변에 인간 지표가 셀트리온이 너무 사고 싶어갖고 몰빵을 때리더라고요. 제 주변에 인간 지표가요. 네. 여기 8월 달에서 8월 달에 정확히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 여기서 이 셀트리온이 그렇게 사고 싶어갖고 모든 거를 다 팔아가지고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반빵시가 반빵. 제 목소리 좀 거칠어지고 있죠? 왜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 아는 지인이에요. 셀트리온이랑 아무튼 투자 자금도 꽤 컸는데 갖고 있는 거 싹 밀어내버리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반반씩 나눠 들어갔어요. 몰빵이죠. 언제요? 여기에서 말렸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말 안 듣더라고. 작년에 전사했어요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괜찮대요. 셀트리온이 망하겠냐? 망하지 않겠죠. 여기에 33만원, 지금 23만원. 여기서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바이오주들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거의 이 차트가 나옵니다. 개인들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력들이 팔아먹은 거죠. 세력들이 매집할 때 나오는 눌림목 차트랑 세력들이 팔 때 나오는 차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광호하고 도다리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나요? 뭐 좌강 우도라고 하지만 저도 그 정도 상식은 있거든요. 좌광 우도. 광호는 눈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 그죠? 근데 막상 보면 모르겠어요. 이런 상을 알겠는데 보면 모르겠다고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걸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드려도 막상 딱 보면 모릅니다. 이게 도다리인지 이게 광어인지 헷갈리시는 거고 비율을 이렇게 생활 비율을 들어드린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거 나온다고 이거. 그러면 바이오만 그랬겠어요? 테슬라도 똑같아요. 테슬라를 보세요. 이게 참 주시장이 재밌는 게 테슬라 언제예요? 9월달. 여기는 이제 배터리 데이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때 딱 찍어놓고 돌려버린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조정이잖아요. 거래가 점점 줄어들면서 주가가 5도 가도 않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이게 뭐예요?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팔자니 손실이고, 그죠? 네. 들고 있자니 미치겠고, 팔자니 손실이고, 들고 있자니 미치겠고, 팔자니 올라갈 것 같고, 기다린 세월이 아깝고,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5도 가도 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셀트리온 같은 걸 들고 있으면 못 나온다니까. 왜요? 팔자니 반등 나올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손해가 너무 많이 났고, 그렇죠? 못 나온다고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달하고 10월 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물타기 하지 말라고. 잘 생각해보세요. 무방 때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라고.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아시겠죠? 물을 타면 탈수록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라 그랬잖아요. 재밌는 거 뭐냐면 테슬라가 옆으로 돌렸죠. 그러니까 저기 특히 젊으신 분들, 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사셨는데 성악겜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이분들이 이거를 많이 사니까 테슬라 갈 거라고, 전기차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전기차 앞으로 좋아질 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만큼 올라온 걸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건 안 보냐 이거예요.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심각했을 때 그때 35달러, 지금은 500달러까지 찍었으니까 10배에서 올라간 주식인데 이게 또 가려면 좀 쉬었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전기차 그러면서 혁신이라 그러면서 막 전기차를 사니까 저기 뒤에서 포드 아시죠? 제네럴 모터스랑 제네럴 모터스를 보시면 뭐예요? 전통적인 그냥 자동차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거 이게 가요. 비웃듯이 전기차? 나도 가자 그러면서 제너럴 모터스가 급등해요.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개인들이 예상한 거 정 반대로 가잖아요. 포드 보실래요? 포드가 날라가요. 개인들이 테슬라 가서 물리니까 테슬라는 안 가고 다른 게 간다고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개인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개인들과 정반대로 뛰어가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개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 예,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확실해요. 왜요? 혼자 하고 있거든요. 어디 가입도 안 했고 뭐 그냥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뭐 공부하시는데 물어보면 유튜브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유튜브에 좋은 영상 많이 올립니다. 네. 근데 유튜브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제 얘기가 아니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실력 있는 분들 있어요. 근데 찾기 힘드실 겁니다. 왜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짜가 많아요. 진짜도 있는데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신가요? 좋은 책, 나쁜 책을 구분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들은 책을 아무거나 봐도 되시겠죠, 그죠? 빨리빨리 골라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골라낼 수 있을 만큼의 안목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초보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테슬라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테슬라 관심을 가질 때 난 이거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주식은 참 재밌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랑 다른 게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가더라고요. 현대차가 요즘에 좀 이제 또 움직이죠. 왜 그러겠어요?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을 생각하실 때 생각을 하려면 해외 주식을 좀 보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을 이렇게 특정 거기에 가둬두는데 차트가 되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해놔요. 개인들의 인내심이 보통 3개월이거든요. 테슬라 개인들이 많이 물린 게 9월 초란 말이에요. 10월달이죠. 한 달, 두 달. 아직 더 남았죠, 그죠? 더 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올라가면 천만다행이지만 떨어지지 못할 건데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아마존 있죠? 아마존 지금 잘 올라가죠, 그죠? 아마존이 2018년도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주봉 차트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요. 2,000달러 돌파했을 때 그때 개인들 날라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나라 주식 못하겠다고 날라 들어갔다가 꼬박 2년 동안 여기서 못 나왔어요. 이게 주봉 차트인데 2년 동안 갇혀가지고 못 나왔다니까요. 테슬라가 이러지 말라는 건 없거든요. 테슬라 좋은 기업 맞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2년 정도 조정받고 가면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한 달도 못 견디는데 2년을 어떻게 견뎌요?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이쪽에 잔뜩 물려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현들한테 기사 읽어드린 게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잠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그래요. 물리지 마세요. 응? 물리시면 안 돼요. 셀트리온 같은 게 이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좀 팔아내고 나서 다 팔았으니까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조정을 시작한 거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셀트리온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야 뭐 이제 각자 판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니까. 근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 나쁜 회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과열되어 있었고 개인들이 이런 자리에서 너무 많이 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그 후유증이 좀 나타나는 거죠. 네. 아셨죠? 8월달하고 특히 9월달, 10월달 있죠?
8월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9월달, 10월달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바이오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샀을까요? 2차전지 그리고 엔터주 중에 뭘 많이 샀겠어요? 빅히트 이런 거 샀겠죠. 빅히트가 오늘 반등 좀 나오긴 했지만 이 보세요.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놨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여기서 반등 노리고 들어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랬어요. 왜요? 난 이 차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계속 하락시키잖아요. 그쵸? 셀트리온도 저런 식으로 하락을 하죠. 개인들한테 한 몸의 인기를 얻었던 빅히트도 히트를 친 게 아니라 완전히 부동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빅히트 관련주 중에 하나가 뭐였죠? 초록뱀이었죠. 초록뱀이 계속 하락하죠. 제가 초록뱀을 여기에서 좀 안 좋게 얘기했었어요. 빅히트 얘기할 때 초록뱀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타기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좋다. 그 얘기를 여기서 했었어요. 여기에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걸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네. 유튜브에 이제 진검승부라고 치시면 제 채널에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거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초록뱀 물리신 분들 마음고생하라고 이제 올린 게 아니라 저기 고생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잘 빠져나오시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초록뱀을 좀 안 좋게 얘기는 했겠죠. 그죠? 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그날 밤에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는데 네가 인간이냐, 네가 전문가냐, 네가 그래갖고 되겠느냐 부터 시작해서 오만 쌍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네. 네.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셨죠? 아주 그냥 오만 쌍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 네. 욕을 세상에 바가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날 아침에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내가 어제 빅히트 관련해서 좀 안 좋게 얘기했더니 세상에 쌍욕이 달렸다고 막 그 얘기 해줬어요. 해드렸어요. 왜 했을까요? 예? 왜 했는 줄 아세요? 우리 회원들 들어가서 물리지 말라고. 우리 회원들은 이제 제 추천주 위주로 사시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또 빅히트 또 욕심이 나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들어가서 물리지 말라고. 잘 보시면 뭐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가둬놓는 거예요. 9월달에 지수 폭락했었죠. 다시 볼게요. 오늘 이걸 좀 확실하게 배우세요. 지수가 9월달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이때 뭐 종목들 막 굉장히 하락이 심했었죠. 그쵸? 그때 빅히트 관련주들이 뭐 했어요? 그 중에서 초록뱀이 하락 안 하고 아주 그냥 신고가 내면서 그죠? 얼마나 예뻤어요. 지수가 폭락하는데 이 종목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래 빅히트만 상장하면 카카오 게임주 따라서 따상도 나오고 그럴 거니까 야 이거는 초록뱀 확실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샀겠죠.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확신을 갖고 이런 거에 물리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지수가 조금 안 좋죠, 그죠? 지수가 조금 안 좋을 때 개인들 특히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익 내려고 무리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생긴 차트로 들어가요. 그러면 대부분 물려요. 제 목소리가 또 약간 격양돼 가고 있죠? 왜요? 물리지 마시라고요. 물리시면 안 돼요. 근데 언제 이런 데서 물리느냐? 지수가 급락해서 수익 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그래. 근데 여기 들어가서 잠깐만 가서 들어갔다 나와야지. 못 나오세요. 못 나온다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예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 들어보면 6.25 때 그 뭐 신랑분이나 뭐 신랑들이 이렇게 근데 잠깐만 임자 잠깐만 갔다 올게. 그러고서 영영 못 돌아오시는 분들 많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6.25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영원히 못 돌아오신 분들 이상가족 되고 똑같다니까요. 잠깐만 가서 벌고 올게. 아니요 못 오세요. 들어가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냥 바닥에서 주식을 사셨으면 이빨 꽉 깨무시고 좀만 견디세요. 왜요? 바닥 금방 찍습니다. 그걸 못 견뎌서 이런 데 들어가신다? 그러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초록뱀이 이랬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9월 말이거든요. 9월 말에 신고가라고 있었어요. 재료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 지수가 어땠냐고요? 이랬잖아요. 폭락하고 있었죠.
이때 뭐 거의 아수라장이었어요. 개인들 조종한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매집한 주식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아셨죠? 주식시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상해진 거죠. 그렇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상해진 거라니까요. 그렇죠? 네. 버티세요.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좋은 종목은 반드시 수익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현금 들고 있는 분들 이렇게 생긴 차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무방만 아니면 막 이런 거 막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거는 개인들한테 주식을 팔아넘기는 차트예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초록뱀, 그 다음에 DPC가 있었죠. DPC가 뭐 하다 떨어졌는 줄 아세요? 신고가 살짝 내면서 21선에서 딱 이제 가지런히 모아놓고 급등할 것처럼 이렇게 다 해놓고 있다가 후두두둑 떨어졌어요. 거래 없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배우셨죠? 본격적인 하락을 할 때는 장대 음봉을 꽂아놓고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한다고.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냥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주가 하락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오늘 좀 빅텍을 봤죠? 잠깐만요. 자,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볼까요? 시원하죠, 그죠? 네. 잘 보이시면 저기 2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차트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네. 자, 보세요. 빅텍처럼 이호님 어서 오세요. 네. 나영준님도 어서 오시고. 네. 빅텍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터뜨려서 급락시켰죠, 그죠? 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다시 보세요. DPC 주가 하락할 때 천천히 거래 없이 천천히 하락하죠.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안 터지고 이런 식으로 슬슬 하락할까요? 왜요? 간단해요. 한 번에 그냥 하루 만에 다 갖다 때려버리면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할로 나눠서 파니까 분할로 나눠서 파는 거예요. 쉽죠? 분할로 나눠서 팔았다고요. 누가? 형님들이. 누구한테? 주린이 분들한테. 그러니까 대량 거래에 장대 음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락한다니까요. 떨어질 때 특징 5일선을 돌파를 못해요. 요게 5일선이에요. 보시면 5일선이 이렇게 떨어지죠. 주가가 어디 있어요? 5일선 여기 안에 있죠. 네, 우리 하늘한테 이것도 가르쳐 드렸어요. 세력이 이제 완전히 팔아버리고 나가버리면 주가가 5일선 위로 못 올라온다고. 이게 5일선이라니까요. 이거 궁금하세요? 5일선 이거 이따가 내가 녹화 방송 하나 남겨드릴까요? 미안한데 3번 한 번만 더 찍어보세요. 이따 해드릴까요? 무방형분들 힘들어하시는데 5일선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주가가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5일선이 어떻게 이렇게 뭐 변화되면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 얘기해드릴까요? 네. 그러면은 좀 찍으신 분들이 있네요. 이따가 오늘 12시 전에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진검승부 5일선 5일선이라고 그냥 치세요. 네, 그럼 아마 검색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려놓을게요. 네. 아니면 뭐 사이트에다가 올려놓든지 유튜브에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사이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든지 네, 해놓을게요. 네. 주가가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면 5일선 밑에 깔려서 가요. 네, 이거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네, 이 정도는 네, 풀어드릴 수 있어요. 네, 물리지 마시라고요. 차트 똑같잖아요, 다. 네? 똑같잖아요. 수젠텍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은데요? 잠깐만요. 이평선. 저 이런 거 무슨 저기 강의 자리 없어도 그냥 술술술 나와요. 잘 보세요. 요게 5일선이거든요. 색깔이 너무 약하다. 두껍게 5일선 밑에 깔려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기 전에 뭐예요? 쌍봉 찍고 줄줄줄줄줄 거리 없이 흘러내리죠. 수젠텍,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젠
주가가 5일선 밑으로 지금 깔려서 들어갔죠, 그죠? 위험해요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5일선 밑에 깔려 있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 거고 진행이 꽤 됐어요. 이 5일선 밑에 언제 깔고 들어갔냐면 여기서부터 5일선 밑으로 깔려 들어갔어요.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8월달이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이오주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일선 밑으로 주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5일선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최근에 바이든 수혜주, 그린 뉴딜 수혜주, 그래서 뭐가 많이 갔죠? 풍력, 태양광 요가 많이 갔죠. 풍력 관련주 중에 많이 간 게 누구예요? 그렇죠, 유니슨. 많이 올라갔어요. 뭐 하고 있어요? 네. 마이산 쌍봉 만들어 놓고 거래도, 그죠? 세력들이 알려주잖아요. 힌트를 주잖아요. 우리 나가요, 이렇게. 세력이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나가요 알려주잖아요. 쌍봉 찍고.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5일선 밑에 깔려 있죠. 그리고 계속 거래 없이 줄줄줄줄줄 하락하잖아요. 풍력 관련주가 좋아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SDN 끝난 건 아니겠지만 태양광이죠. 이건 뭐 하고 있어요? 네. 이 친구도 지금 쌍봉을 찍었는데 약간 삐딱하죠, 그죠? 네. 귀가 오른쪽이 더 커요. 삐딱이. 삐딱이로 보시면 돼요. 거래 많이 터졌고, 그죠? 네. 여기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면 주가가 상승이 한번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대선에서 실패하면 장대목 맞겠죠. 장대 음봉.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으세요? 트럼프? 바이든? 누굴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러운데 요것도 이따가 녹화 방송 남겨놓을게요. 네, 이따가 진검승부 트럼프라고 치시면 또 뭐 나올 겁니다. 네, 시간이 안 되니까 요것도 이따 남겨놓을게요. 네, 오늘 트럼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해서 녹화 방송 올려놓을게요. 네, 검색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5일선 그것도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 끝이 안 나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고요. 눌림목인 것 같지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셨죠? 얘기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괜찮은 회사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자꾸 밑으로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물타기 하지 말고 건들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잘 보시면 희한하죠? 5일선 밑에 계속 깔려 있잖아요. 한번 머리를 내밀긴 했는데 다시, 그죠? 네. 요즘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린 종목이 뭐냐? 바이오, 엔터, 미디어, 거기 게임주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런데 8월 이 종목들 되게 특징이 뭐냐면 8월달하고 9월달이 고점이거든요. 그런데 맞죠? 아까 셀티론 다시 보자고요. 고점이 언제예요? 7월, 8월, 그죠? 여기 9월, 그죠? 7, 8, 9월달이죠 보통.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고점이 언제예요? 9월달이죠. 9월 중순.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유니슨 고점이 언제예요? 8, 9월달 여기서 찍었잖아요. 되게 쌍봉이니까, 그죠? 아까 이제 태양광, SDN 이런 것들도 9월달 아니면 늦으면 10월달 이때였겠죠. 그렇죠? 처음에 찍은 건 이제 9월달이었고, 그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자꾸 힘을 못 쓰고 자꾸 누우니까 답답하니까 그 종목들을 버려서 그래, 바이든이 왠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셀트리온이 저만큼 빠져서 반등 나오겠지. 글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본격적인 조정을 시작한 종목은요,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물리지 마세요. 세력들이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시작했냐면 본격적인 개별 주정세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개인들을 어느 특정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다가 이제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이었던 게 뭐였냐? DPC 같은 방탄소년단 관련주였던 거예요.
이런 차트들을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말고 좀 더 이제 약간 그 좀 편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안정적이고 그죠? 네. 그런 분들이 그런 여자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물립니다. 남자분들은 좀 옛날에 사냥하는 좀 그런 버릇이 있어서 네. 이런 거 좋아하시죠? 막 그냥 우악스럽게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보분들도 상대적으로 이런 걸 많이 좋아하셨겠죠. 초보들이나 여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물렸어요. 이런 데서 확실하니까. 최근에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드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물리지 마세요. 네. 내일도 아마 제가 저녁 방송을 진행할 것 같은데 할 겁니다 아마. 네. 내일도 이어서 해드릴게요. 아무튼 벌써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지수가 반드시 반등 나오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세종시 관련주 저 그것도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괜찮죠? 네. 세종시 관련주는 저희가 항상 좋게 얘기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물리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예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지은 사람 있죠? 네. 일본계 미국인. 네. 난 그 사람 이름을 맨날 까먹어요. 근데 아무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시죠? 네. 그 사람 책도 이제 몇 권 읽었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책에 그런 얘기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부분인데 부자가 되려면 먼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돈을 버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돈을 불려야죠. 그쵸? 벌고 그 돈을 이제 불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뭔지 아세요?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개를 잘 하고 계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 처음부터 애로사항이 많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벌기는 버는데 자꾸 까먹으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러겠어요?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수익이 났다가 손실 났다를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경험이 부족하신 거예요. 실력이라기보다 경험이죠. 경험이 부족해서 자꾸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요. 그런 분들은 빨리 제대로 된 교정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요. 이 얘기하려고요. 네. 주식으로 큰 돈 벌고 싶으시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물리지 마세요. 물리지 마시라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자마자 한 대 맞고 시작하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생 열심히 이제 벌으신 돈 아니면 이제 큰맘 먹고 대출 받아서 돈을 갖고 이제 그 돈으로 주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한 대 맞는 거예요. 5천만 원 갖고 시작하셨는데 한 대 맞아가지고 투자 금액이 4천, 3천만 원으로 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이분들의 목표는 처음에 5천을 갖고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 목표가 1억, 2억, 뭐 3억 이렇게 쫙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겠죠, 그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나는 만족한다.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단 한 대 맞으면 목표가 바뀌어요. 싹 뭘로요? 본전으로. 1억, 2억 다 없어요. 본전만 찾아주세요. 그러신다고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린이 여러분들 주식을 5년, 10년 이상 해도 주린이 분들 많으시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 공감 가시죠? 네. 어느새 내 목표가 본전으로 바뀌신 분들, 네. 그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물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물리지 마시고 살아남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저녁 때 오늘 꼭 12시 이전에 네, 동영상 남겨놓을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5일선 얘기를 해드렸는지 이거 아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걸 모르고 내가 물리고 다녔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저희 정회원들한테만 얘기해드리는 건데 오늘 제가 저녁 때 꼭 녹화를 남겨놓을게요. 네네. 네, 기호사께 맞아요. 신화문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끝나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났죠. 그렇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항상 그랬어요. 개인들 겁 많이 나게 해놓고 나서 올라왔는데 자, 5분만 더 할까요? 네, 지금 방송을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걱정돼가지고 자꾸 말이 좀 길어지는데 5분만 더 할까요? 어때요? 5분만 더 할게요. 네, 양해를 좀 구하고 피곤하실 텐데. 자, 제 경험에서 이제 이걸 하나 해드릴게요. 자꾸 지수가 하락하니까 걱정되시는 분들 자, 잘 들으세요. 네. 제가 전문가 하기 전에도 그랬고 전문가 이제 10년 이상 했거든요. 네, 12, 3년 몇 개 보면 15년까지 되는데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전문가 경력이 짧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전문가하면서 느낀 게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정말로 조정이 오고 조정이 시작되고 그죠? 네. 정말 침체 약세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래가 항상 여기보다는 거래량이 더 정확하거든요. 정말로 조정이 시작되거나 침체 약세장이 시작되면 거래가 확 줄어요. 10번 중에 거의 9번 이상 그래요. 거의 10번 거의 다 그래요. 100번 중에 98번 정도는 97번, 98번 정도는 거래가 없어요. 확 줄어요. 근데 가끔씩 100번에 한두 번 정도 진짜 그래요. 100번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종목이 아니라 지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일 때 100번에 한두 번 정도 주가가 급락하는데 거래가 확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앞뒤 재지 말고 그냥 주식 사시면 돼요. 왜요? 100번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로또예요. 진짜로요. 진짜라니까요. 증시가 폭락했을 때 거래가 확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드문 경우예요. 그때는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님 아니면 신랑 달달달 볶으셔서라도 네? 돈 좀 달라고 하세요. 주식 사세요. 그리고 어떤 거요? 세력들이 팔아먹으려고 붕 띄워놓고 신고가 내주들든 말든 이런 거 말고 바닥에서 쫙 거래 씨말려서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닌 척하고 있는 요 녀석을 사라고요. 요게 급등주고 요게 대박주고 요게 미인주예요. 이거는요 쪽박주죠. 네, 이 얘기 다음에 또 더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지금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오늘 보니까 거래가 많이 늘어났네요. 그쵸? 이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조정이 시작되면 이런 거래량 안 나옵니다. 네, 오늘 밤은 제발 웃으면서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제가 어젯밤에도 그러잖아요. 절대로 다우지수 보지 말라고. 제가 어제 그 얘기하고 이제 끝냈죠? 네, 오늘 밤도 보지 마시고 다우지수가 오르건 떨어지건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리고요 다음 주면 미국 대선이 끝나요. 11월 3일 맞죠? 그죠?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인데 다음 주면 대충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미국 증시는 그걸 확인하고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겠죠. 누가 되든지. 그렇죠? 네. 이번 주만 일주일만 잘 인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방송을 듣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다면 저는 오늘 그걸로 만족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제가 아까 약속한 거는 꼭 지킬 테니까 이따가 12시 전에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세요. 네. 내일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